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3월 개학으로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를 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 학교 폭력, 학폭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등교 수업은 줄었지만 학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이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사이버 학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점차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학폭 정황을 인지하게 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자녀의 가장 가까운 대화 상대가 엄마, 아빠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3월 26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이번 달 중으로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행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개별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초중고교에서 고2,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서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등으로 기초학력을 관리받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 광양 매화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매화마을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차장도 이미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매화마을은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화축제를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8만 명에 가까운 상춘객이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소년들이 있어요. 마스크 미착용이랄지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치가 좋은 곳에선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아예 노마스크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양시가 말한 단속 요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다 껴야 되는데 안 끼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키는데 혼 사람은 자기 편하자고 벗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광양시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 대형 주차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노란 산수유로 물든 구례 지리산 자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방역 초소에선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그냥 최대한 마스크 안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도 계속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람들 최대한 접촉 피해가면서 그렇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본적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실히 바뀐 것 중 하나가 금융거래의 비대면 디지털화죠. 은행들이 앞다퉈 이 흐름에 뛰어들다 보니 1년간 점포가 200개 넘게 줄고 1,50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은행 가서 사람 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직원들이 앉아있던 곳엔 빈 의자들만 남았습니다. 문 닫은 은행 점포의 스산한 모습입니다. 이곳처럼 문 닫은 은행 점포는 지난 5년간 700여 곳이나 됩니다. 이 중 지난해 사라진 곳만 200곳이 넘어 5년간 닫은 점포의 30%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은행 업무가 PC와 스마트폰 속으로 속속 들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점포 줄이기가 가속화한 겁니다. 올해 들어 첫 2달간 문을 닫은 점포도 5대 은행에서만 26곳입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한 처지에 생존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은행의 공공성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20, 30대는 모바일폰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은 지금 한 70대 이후 어른들한테는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금융거래가 아직도 불편하다.
그분을 어떻게 이제 포용하느냐 하는 거죠. 점포 감축으로 일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말 은행권 임직원 수는 6만 7천여 명, 1년 새 1,570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감소폭의 3배가 넘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이니 지급퇴직금도 1조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줄이는 판이니 새 일자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5대 은행들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비대면 디지털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은행의 점포 축소, 인원 감축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호텔 방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장기 투숙 상품용으로 쓰이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객실입니다. 하룻밤 가격은 11만 원 정도인데 한 달을 묵는다면 일반 투숙비보다 30%가량 쌉니다. 귀찮은 청소와 세탁도 해주고 전자레인지 등이 마련된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장기 투숙 수요에 발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이용과 전용 라운지 혜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 숙박을 찾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사 기간 잠시 지낼 곳으로 호텔을 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엔 원룸 오피스텔처럼 월세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숙소 대신 회사가 가까운 곳에 호텔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전기세, 수도세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는 또 다르게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고요. 장기 투숙에 관련된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경영 난입을 비한 호텔 업계는 지금 내국인 대상 장기 숙박 상품으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등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3%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잠재적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문제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통제력 상실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령대별로는 유아동이 27.3%, 청소년이 35.8%, 성인은 22.2%, 60대 이상 고령층은 16.8%로 조사됐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도서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듣고 보고 즐기는 독서 공간으로 변신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도서관은 조용히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책을 보는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며 실감 콘텐츠로 만든 책 속으로 들어가 독서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도서관의 모습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360도 관람이 가능한 증강현실 뮤지컬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서관 캐릭터인 다독이와 독도의 대표 생물인 강치가 등장하는데요.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지자 아이들도 금세 뮤지컬에 빠져듭니다. 체험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뮤지컬 본 거. 마녀랑 왕자님이랑 인어공주.
재밌었어요. 진짜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독도와 바다 친구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바다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보고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재미와 교육,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콘텐츠입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라는 증강현실 미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관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해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초실감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애들 독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어렵고 지겹다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콘텐츠를 통해 독서가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증강현실 서비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정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바닥에 있는 불빛도 초록빛으로 바뀝니다. 곧이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최근 지자체들은 스쿨존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행 중 시선이 아래로 쏠리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번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 사람이 다가가자 안내 문구와 함께 음성이 흘러나오고 차량이 접근 중이니 조용히 주의하세요. 다른 각도에는 운전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앞 모습은 최근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스쿨존을 크게 넓힌 뒤 붉은색으로 도로를 포장하는가 하면 고성능 CCTV와 LED 안전 표지 등도 확대 설치됐습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됐고 일부 지역 스쿨존 구간 제한 속도는 이제 곧 시속 20km 이하로 내려갑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한번 섰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전자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로 인근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 혹은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교사나 부모들이 지도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습니다. 기름 대신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조리기구,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죠. 그런데 조리 속도가 제품별로 차이가 크고 내부 코팅은 세척돼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김이나 구이 요리를 기름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사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나 납검출 같은 안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냉동 감자튀김 300g 기준 조리 완료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조리 속도는 6개 제품이 15분 이하였고 리빙웰과 매직 셰프는 20분, 보토 제품은 25분이었습니다. 특히 내부 코팅은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직포 수세미로 일주일에 2번 세척하면 반년 안에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고 바스켓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표시 용량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 보토 등 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 이상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작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까지 오른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배워보는 부모 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시간입니다. 역시 스마트폰 관련된 주제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경험하는 아이의 세상, 부모와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마트폰에서 경험하는 아이의 세상.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봄이야, 뭐해? 아빠 설거지 다 했는데 같이 놀까? 아빠! 나 이거 할래! 안 돼. 왜? 스마트폰 말고 아빠랑 같이 놀자. 뭐 할까? 스마트폰 할래! 스마트폰! 안 된다니까. 왜? 스마트폰은 엄마랑 있을 때도 자주 하잖아. 아빠는 봄이랑 놀고 싶은데 봄이가 스마트폰 하면 같이 못 놀잖아. 나랑 스마트폰으로 놀면 되잖아. 아빠랑 같이? 응, 같이 해. 그럼 30분만이다. 아빠랑 같이. 아빠, 얼른! 스마트폰이 좋지도 않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거! 상어를 잡아라? 봄이가 자주 하는 게임인가 보네. 봄이야, 조심해. 어딜 도망가려고? 야! 받아라! 너무 잔인하잖아. 아싸! 공격 성공! 봄아, 우리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 하자. 왜? 아직 상어 못 잡았단 말이야. 아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상어 잡기 재밌었는데. 충분히 한 것 같아. 그러면 나 도레미팡. 그래, 우리 노래 들으러 가자. 이건 괜찮겠지? 두드려요 신나게. 앤디! 어떤 소리가 날까? 이게 또 나왔네. 봄아, 잠깐만, 보지 마. 아빠, 이거 끄면 돼. 여기를 클릭해보세요. 재미있는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봄아, 아빠가 도와줄게. 날 끄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아빠 최고! 이제 됐다. 이제 사진 찍기 놀이 할래. 아빠, 이제 여기 나가자. 그래. 봄이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인 광고들이. 신경 좀 써야겠네. 그럼 이번엔 우와, 사자다. 나도 누를래. 웃겨. 이거 저장해서 엄마한테도 보여줄래. 안녕, 몇 살이야? 나한테도 귀여운 얼굴 사진 한 장만 보내줄래? 넌 누구야? 내가 궁금하면 나랑 영상통화하지 않을래? 여기 버튼을 누르면 돼. 이거? 봄아, 안 돼! 이야! 아빠, 괜찮아? 아빤 괜찮아. 봄이는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스마트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함부로 봄이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안 돼. 그리고 절대 봄이 사진을 보내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 몰랐어, 아빠. 아니야. 아빠도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스마트폰 할 때도 아빠랑 같이 재밌게 놀자. 진짜? 나 오늘 아빠랑 같이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 아빠도 정말 재밌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봄아, 우리 약속한 30분이 다 됐네. 스마트폰은 다음에 또 하자. 응. 엄마한테 아빠랑 찍은 수염 사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낯선 곳에 혼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거나 낯선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할 때 그냥 두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세상도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힘든 어린아이를
위험하고 낯선 곳에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도 함께하면서 아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 방법과 에티켓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해 아이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규칙을 정해보세요. 부모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경 그대로 아이가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해한 어플을 사전에 삭제하고 잠금 기능을 설정하면 1차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유용한 정보가 많은 만큼 유해한 정보 또한 많은 스마트폰 세상. 부모님들이 먼저 콘텐츠를 살펴보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찾아 함께한다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 노무직이 5.6점으로 가장 낮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마스크를 오래 쓰면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심지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턱스크, 코스크 말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서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도 예방해야겠죠.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